안녕하십니까, 장태호 센터장입니다. 오늘 ATD25 디브리핑의 마지막 순서로 앞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 이찬 교수님, 김주호 교수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Q&A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사전 참가 신청 시 남겨주신 질문과 오늘 실시간 채팅을 통해 올라온 질문 중 일부를 선정해 교수님들과 함께 답변을 나눠볼 텐데요. 먼저 사전 접수 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ATD25에서 많은 내용을 다루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현업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? 이 질문은 오늘 강의해 주신 두 분 교수님께 모두 한번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 먼저 이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김주호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제 디브리핑 내용에서도 그렇고 우리 김주호 교수님 디브리핑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하드 스킬적인 측면에서 AI의 기술적인 도입 부분이 하나 있고요. 그 수많은 스펙트럼 중에 우리가 무엇을 취사 선택할 것인가 실무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하고, 또 하나는 이것을 조직의 구성원들한테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벼랑 끝에 몰린 듯한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고 그걸 학습적인 차원에서 즐기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는 학습 풍토를 조직 내에 구축해 줘야 될 것입니다.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쫓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슈이긴 하지만 러닝 앤 디벨롭먼트를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럼 이어서 김주호 교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육에 적용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AI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A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어떤 정답 검색기에서 좀 더 이 생각의 도구 확장으로 이것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. 또 실무적인 시사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교육 과정에 실제 이 AI를 더 실습할 수 있는 체계들을 더 넣는다든가, 아니면 또 공유 측면에서 이 AI를 잘 활용했던 사례들을 조직 안에서 더 많이 공유하고, 그 다음에 어떤 뭐 프롬프트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갖추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. AI를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프롬프트들을 라이브러리처럼 이제 공용으로 또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앞서 두 분 교수님께서 현업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이제 시사점들을 또 각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. 이 부분을 잘 또 이제 그 담당자들께서 또 참조하셔가지고 현재 업무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사전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25년 HR 또는 HRD 분야에서 AX 트렌드라는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. 이 질문은 마지막에 또 관련해서 강의해 주신 김주호 교수님께 한번 답변을 요청드려 보겠습니다. 네,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세 가지 트렌드는 이 AI 네이티브 조직의 등장,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이젠 정말 팀메이트로 부상하고 있다라는 부분,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에이전트들이 들어와서 결국 HR이 AIR로 이제 진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런 이제 좀 거시적인 트렌드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ATD 세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러닝에 대한 세션이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그런 AX를 고민할 때 계속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이 언러닝 세션에서의 이야기는 배우는 것만큼 언러닝, 그러니까 배움을 뒤집는,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,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,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깨부수는 작업이
그만큼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세션이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언러닝을 위해서 어떤 HR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가를 이제 이야기를 했던 세션이었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제 HR이나 L&D 관점에서 이제 AX를 고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기존 조직 구성원들이 이 AI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, 그런 관점에서 새로운 것만큼이나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언러닝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.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또 기존의 것들을 혁신하는, 오늘 혁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다뤄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다시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이셨습니다. 그럼 세 번째 사전 질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직원 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 직무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?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, 큐레이션, 학습 조직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인데 직무 교육에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나 사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. 네, 직원 수가 많은 대기업의 직무 교육 방법과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기업에 또 자문을 많이 하고 계신 이찬 교수님께 이 부분 답변 요청드려 보겠습니다. 네,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. 구성원의 숫자가 많고 거기에 따라서 직무의 가지수도 많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실 텐데요. 사실은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만큼 규모의 경제가 나오고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저희가 기존의 직무 교육을 직무 자체로 클러스터링해서 묶거나 직급 교육할 때도 그 자체로 클러스팅해서 묶는 경우가 많았는데요. 실질적으로는 같은 직군 안에 있더라도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 수준 플러스 알파 그 개인이 플레이해야 되는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리딩하는 역할을 해야 될지 어떻게 팔로잉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맞춤형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디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규모의 경제도 꾀하면서 개개인별로 필요한 커스터마이징된 교육 과정을 AI를 통해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. 네, 대기업에 또 적합한 여러 가지 또 다양한 관점에 답변을 좀 주셨습니다. 네, 사전 질문은 아마 저희가 준비된 게 3가지 정도인데요. 지금 채팅창에 또 여러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몇 가지를 좀 선정해 보았는데, 그 점 첫 번째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. 네, 질문 한번 좀 올라봐 주시겠습니까? 네, 실시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. 우리 회사도 AI 에이전트 도입을 고민 중인데 직원 간의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 교육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? 네, 이 부분은 또 앞서 AI와 학습 경험에 관해 발표해 주셨던 김주호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교수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에이전트 도입에 있어서 아까 이제 제가 그 스킬 코드라는 책을 소개드리면서도 결국 이 활용의 격차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격차가 이제 활용을 잘하고 못하고의 격차도 있을 것이고 AI에 대한 어떤 혜택의 격차도 있을 것 같습니다. AI를 적용함으로써 그 업무에 굉장히 효율화가 잘 되고 혜택을 보는 직원이 있는 반면 또 아닌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래서 이런 이제 격차를 좀 폭넓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.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까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그 3개의 C가 저는 하나의 좀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챌린지, 컴플렉시티, 커넥션 이 3가지를 고려를 하시면서 과연 우리 조직에서는 이 3개의 C가 잘 유지되는 형태로 지금 이 AI 에이전트가 들어왔을 때 스킬 빌딩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모니터링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컴플렉시티가 무너졌다라고 하면 업무랑 동떨어진 굉장히 단순한 정도의 작업에만 AI 에이전트가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. 그다음에 그냥 알아서 혼자 써봐라고 하는 경우에는 커넥션이 무너진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. 또 너무 이제 무난한 그런 작업에만 AI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제 챌린지가 부족한 경우가 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시면서 3개의 C를 균형 있게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 에이전트 도입에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의 1차적인 도입이 성공적이라고 하면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 휴먼 AI 그
비율에 대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조직의 어떤 생산성이 올라가고 스킬이 잘 유지될 수 있는 AI와 그 사람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? 조직에서 직원들이 AI를 어느 정도 활용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문화가 나올 수 있는가?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지표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AI 에이전트 도입은 모든 기업의 또 관심사인데요. 앞서 강의해 주신 부분과 방금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을 참조하셔서 한번 조직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두 번째 실시간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ATD에서 살펴본 한국 기업의 L&D 수준은 높은 편인가요? 아니면 낮은 편인가요? 네, 현지에서 살펴보신 의견이 궁금합니다. 네, 아무래도 이 부분은 ATD에 대해 가장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이찬 교수님께 또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교수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. 네.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. 저를 수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질문을 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답변인데요.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러닝 앤 디벨롭먼트의 무게중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리 예를 들면 올해 83개국에서 참여를 해주셨는데 대체로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올해 보신 것처럼 AI가 도입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편차가 커질 것 같은데요. 이 편차가 생기는 요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. 첫 번째는 개인 단위에서 내가 갖고 있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수준에 따라서 활용도 L&D의 수준이 바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nature of work입니다.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의 속성상 AI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L&D의 수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조직 차원입니다. 조직 문화상 AI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장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쓰긴 어딜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 누출 절대 안 돼, AI 쓰면 안 돼라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L&D 수준을 떠나서 급속도로 후퇴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3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적으로 저희 한국 기업의 높은 L&D 수준을 위해서는 AI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여러 가지 트렌드도 AI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조하셔서 또 현업에 많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실시간 질문 하나 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점점 지식 전달형 러닝보다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경험 설계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HRD 담당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갈지 의견 주시면 많은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 향후 HR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이 질문 한번 두 분 교수님께 모두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찬 교수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질문의 의도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답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직무든 직급이든 교육의 컨텐츠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그동안 쏟아왔는데요. 앞으로는 교육의 내용 자체는 현업의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일임하고 L&D의 담당자들은 코디네이팅 하는 기능 그리고 컨텐츠 큐레이션 하는 기능에 좀 더 역할을 많이 할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그럼 김주호 교수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. 저는 또 역시 AI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정말 모더나의 사례처럼 HR과 IT가 정말 통합되는 그런 실험이 이제 과연 성공적일까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트렌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. AI가 새로운 하나의 워크포스로 부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관리하고 제대로 활용하고 온보딩 시키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HR 담당자분들의 영역과 역할이 저는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존에 하시던 역할에서 조금 더 확장이 되다 보니까 뭐 에이전트 기술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 에이전트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협업할 것인가에 대한 협업의 설계 부분도 필요할 수 있고요. 또 에이전트들을 어떤 식으로 또 관리하고 그 트래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런 부분에 어떤 굉장히 많은 앞으로 HRD 담당자분들의 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답변 감사합니다. 네, 어쩌면 오늘 디브리핑 때 나왔던 내용들을 또 항상 이제 고민하면서 또 담당자들이 생각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종합 정리
답변을 또 두 분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. 네, 시간 관계상 Q&A 세션을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번 세션을 통해서 현장에서 HRD 담당자들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두 분 교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솔루션까지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채팅창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좀 올라왔는데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Q&A 모음집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교수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이상으로 Q&A 세션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